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하지만 한류로 인한 매출은 실제로 7, 8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류의 힘은 수출액에 있다기보다는 문화의 힘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문화와 정서가 있는 존재니까 K-팝이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컨텐츠 산업 전체 1위는 게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압도적 1위입니다. K-웨이브, 이른바 한류에서 3, 4위가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접하고 사는 것은 소비시장이다 보니까 음반 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한류 열풍이네 K-팝이네 하며 떠들어대는 것들은 매출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실 자기들만의 잔치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관계기업들, 소수 컨텐츠 독점 기업 정도란 것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몇 조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회사들은 10조, 20조 넘는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연수익만 조 단위에 달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말 다 했죠. 게임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자 한국의 게임 컨텐츠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임 문화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도로 만들어가는 분들의 게임과 게임 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한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매출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유럽이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별거 없는 거거든요. 역사도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유럽 그러니까 좋잖아요. 유럽이 가지는 문화 컨텐츠 힘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유럽의 컴플렉스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문화가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문화가 아메리칸 클래식 해봐야 자본주의 이후에 나온 것들밖에 없으니까 철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초라해요. 그러니 유럽에 열등감과 동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반대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자식인 미국이 더 힘도 세고 덩치도 더 크고 돈도 훨씬 많이 벌거든요. 유럽은 사실상 늙은 호랑이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도 쫄리죠. 근데 미국 양키 문화가 사실 고급 문화라고 볼 수는 또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역학들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류도 돈은 다 아시아에서 버는데 맨날 백인들 국가에서 콘서트 하는 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J가 생활문화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만두, 조미료 파는 회사, 식음료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음료 회사는 제품 잘못 만들어서 안 팔리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업만 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 안에 녹아들면 문화가 되잖아요. 문화는 제품이 좀 안 좋아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에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비싼데도 훨씬 더 잘 팔리는 이유는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가 100배, 1000배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문화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세상, 대량 생산 체제 세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를 코카콜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에 녹여내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코카콜라로 유명한 팝아트에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중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인즉슨 다 중국으로 수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 완성품 엔드단에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각인되고 브랜딩되는 상품, 즉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플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1000배 성능이 뛰어나서 더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이 되는 소통의 과정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애플이 오늘날의 애플이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교황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교황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있고 중국 자체가 또 워낙 크지만 반대로 유럽은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뭉칠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때마다 교황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인종, 국경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심점, 즉 문화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축음기, 이른바 레코딩 기술이라는 걸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때 유언장, 녹음 이런 걸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가족의 기억을 담는 가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는 그 문화와 인간에게 있는 정서의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기능으로서의 기록 이런 거 생각하고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세계 음반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기록물의 대표주자인 영화 시장이 세계를 다 잡아먹는데 디즈니라는 단순한 만화 캐릭터 공장에 불과한 곳이 글로벌 기업
기업이 됐잖아요. 기능이 아니라 문화거든요. CJ가 식음료 기능이 아니라 생활 문화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라이프 사이클을 추구한다고요. 단순한 가구 회사가 아니라 가구로 인한 라이프 사이클에 적용되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것이고, 단순히 패션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라이프 사이클을 주관하는 패션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곧 원격으로 회의하고 홈오피스에서 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정보의 공유로 수평적인 세상이 오고 요딴 얘기 했었어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먼저 크게 변화한 것은 소개팅 문화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던, 그래서 소개팅이니 폰팅이니 노래방에서 방팅이니 길거리에서 헌팅이니 했던 것들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채팅으로 옮겨갔고,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처럼 과거의 연인과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인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업에서 대박이 다 터진 거거든요. 에디슨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 가시죠? 채팅 시장, 메신저 시장, 게임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게임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자,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른 컨텐츠 산업들은 게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게임 산업의 규모는 다른 컨텐츠 산업 분야 9개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규모는 170조가 넘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0%씩 돼요. 다른 산업군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성장률이 두세 배씩 높아요. 심지어 시장이 작아지는 산업도 있는데 지금 게임 산업은 10%씩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단적인 예가 일본이 강했던 만화입니다. 한국 게임은 글로벌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게임 시장 장악하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정말 명실공히 전 세계 게임 시장을 호령하는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세계 게임 시장이 한 170조 됩니다. 한국 게임 시장은 14조 수준 정도로 글로벌 포션 10%나 차지해요. 단순히 콘텐츠 제공업자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상당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한국은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김연아, Do you know 김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은 이 게임 산업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게임 콘텐츠의 내용들과 그 수많은 전략과 게임 회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으며 어떻게 또 망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이른바 전자오락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